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역사전쟁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언급으로 촉발되어 대선 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역사 논쟁의 승자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출마 선언, 출사표를 던지고 고향인 안동으로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이육사 문화관을 방문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죠. 예. 예. 하나의 퍼포먼스 행사니까. 그런데 가서 한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인식, 과연 점령군이 맞느냐? 또 하나는 과연 친일 세력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데 핵심이었느냐? 과연 초대 이승만 정부가 친일 세력의 그런 지배체제를 구성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서 변호사님 좀 명확하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옛날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 있죠. 예. 단재 신채호. 이분은 이제 뭐라 했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예. 역사를 이제 그 잊은 민족. 예. 따라서 이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신채호 선생 말보다 더 심한 거는요. 역사를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게 모르면 모르는 자세로 이게 배우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이처럼 역사를 거꾸로 잘못 알고 있으면 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연장선상의 김원웅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원웅이가 이제 그 며칠 전부터 광복해서 뭐라 했어요? 미국은 이제 그 점령군이고 소련은 이제 그 해방군이다. 예. 이걸 이야기 계속 한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 이재명 발언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이는 이제 그 미국이 점령군이라고만 했지 소련이 해방군이란 말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이게 변론을 하지만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왜 이 시점에 민감한 시점에 미국이 점령군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점에서는 문제라 봐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 포고령 같은 그 문맥 해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단어 하나만 이게 딱 떼가 봐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 실제 미국 소련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 그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예. 자, 문맥을 보면 메가드 포고령 있죠. 메가드 포고령에 점령이란 말은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뭐냐? 그 다음 문장이 점령의 목적이 그때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했죠. 예. 따라서 일본 제국주 일본으로부터 이게 그 우리를 독립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 조선 민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그 진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이게 전체 문맥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점령, 아큐파이 점령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지금 이게 그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소련 걸 제가 봤어요. 예. 소련은 이제 그때 소련 25군, 미 8군이 있으면 소련 25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령관이 육군 대장입니다. 예. 근데 그 포고령을 보면 치스차코프 포고령이라고 그래요. 소련의 그 치스차코프 별내계 대장. 야, 제가 이게 그 포고문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몇 번 읽었는데 막 피가 거꾸로 쏟아지도 감동적이야. 조선의 민중들이여, 우리 붉은 군대가 왜 조선에 왔느냐? 우리는 이게 독일의 파쇼를 무찌르고 일본 제국주를 무찌르고 우리 조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막 감동적인 문장인데, 그럼 이게 그 그러면 이게 실제 해방시키기 왔습니까? 오히려 이게 그때 김일성 꼭두각시 앞세워가지고 괴뢰 정권, 완전히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거 아닙니까? 분단.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 소련 행태를 보면 오히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오히려 독립시키는 이런 거고, 소련은 이제 그 위성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이재명이는 거꾸로 미국이 점령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친일파하고 손잡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방과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령지를 미군이 뺏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점령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일본군이 점령한 그 땅을 점령하러 와가지고 그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해방과 독립, 그렇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 거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친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요. 지식인 중에 그 상당수는 좌파들이 많은 거 맞아요. 그건 이게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식인들이 상당히 그 중간에 어떤 실무 계급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좌파가 많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부득이하게 이제 그 뭐 중간 관료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문가들로 이게 친일파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는 이게 뭐 지식인 중에 좌파 아니면 친일파 둘 중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게 나라를 건국 주도 세력을 봐야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 자타가 공인하는 이게 그 반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이게 오줌도 안 누세요. 오줌도 안 누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본 미국에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부통령이 누굽니까? 임시정부의 그 이시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시영. 이시영은 이제 그 다 알다시피 이회영부터 이게 육형제가 전 재산 600억 지금 돈으로 팔아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이회영의 그 막내가 이시영이에요. 한 사람 살아왔다. 육형제 중에 한 명 온 거예요. 이시영. 부통령이죠. 이게 누가 친일파입니까?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국무총리가 있었죠. 그때는 헌법이 섞여가지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범석. 이범석은 이게 독립군 대장 아닙니까? 이범석.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법조인이라 보니까 이인 법무부 장관. 이분은 이게 그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반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때 그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근데 법무부 장관 이인. 전부 이게 인권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초대 농림부 장관인가? 조봉암이죠. 조봉암은 이게 그 뭐 형장의 이슬로 공산주의자로 몰려갔지만 그러게 일제 때 유명한 그렇죠.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중도 좌파죠.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조봉암. 신익희 뭐 국회의장. 그런데 그 해공 신익희. 부득이 국가를 설립한 이게 주도 있잖아요. 세력은 전부 이게 우리 일본하고 싸운 독립운동가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이는 우리가 깨끗한 게 출발 못했다. 이거는 거꾸로 하면 북한은 깨끗하게 출발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정통성이 저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요. 이름만 해도 이게 친일파들 오히려 북한에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고위직에는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도 그랬지만 셀프 이게 역사 왜곡 아닌가 자학적인 대한민국은 이게 그 친일파가 득세해가지고 미점령군하고 해가지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정말 이게 그 부끄럽게 태어난 이런 나라다. 미국 식민지다. 뭐 이런 게 이제 매국노다 뭐 그런 인식이 586 이게 운동권 주사파 논리거든요. 예. 이 논리, 이런 자학적인 스스로에게 셀프 디스하는 이런 게 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그 심각한 망언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80년대 운동권의 역사관이라는 게 이른바 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디 여기 있을 텐데 해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관이고 그런 역사관이라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에서 그리고 좌파적인 시각에서 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권, 586 운동권들의 아주 핵심적인 이념의 지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에서 이재명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크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70년간에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과거에 그런 친일도 있었고 뭐 좌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용해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고 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뛰어넘는 새로운 진짜 탈이념의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지금 속된 말로 쌍팔년도 그런 역사 인식을 지금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결국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대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이게 48년에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그 국부로서 건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부국 대통령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 저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좌파들은 끝까지 이게 이승만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국도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헌법 전문 있잖아.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그 우리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임시정부는 망명으로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임시정부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건국은 아예 그 폄훼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자기 모순인 게요.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거기 김구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임시정부는 100번 김구가 다 한 줄 아는데 1919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파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북한 역사관이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면요. 임시정부 인정 안 합니다. 북한은 이게 임시정부를 완전히 폐회해버려요. 왜? 모든 게 김일성 역사관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좌파하고도 모순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저희가 이제 임시정부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그 법통은 개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임시정부가 아직 완전한 국가의 3요소를 갖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유엔 결의에 따라서 48년에 우리가 5월 10일 총선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승만 정권 출범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 정통이다. 이렇게 역사관을 바로 가지게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조악한 역사인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죠. SNS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역사 논쟁이 앞으로 대선 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감이 되지 않습니까? 뭐 본선이든 경선이든 그 과정 속에서 이 역사 논쟁이 엄청나게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상당히 애상의 그런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게 몇 문장 적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온 국민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다. 온 국민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게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러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이 마치 이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에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이게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느냐. 결국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서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중요한 게 국민들의 성취의 기생충이다. 그러니까 기생충이라. 국민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게 있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 한강의 기적. 여기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심한 반격을 가한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한테도 세게 해야겠더라고. 이재명만 욕한 게 아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만 깐 게 아니고 문재인까지 제대로 그 비판해버린 이런 데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이 놓은 거예요. 아니, 문재인은 김원봉을 우리 국군은 뿌리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후에 다소 입장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들이 특수한 그런 역사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재명의 이번 역사 인식도 드러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같은데, 내 사상과 이념을 잘 계승하는구만 그렇게 속으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은요. 이재명 지사 등의 은행입니다. 등. 이재명 지사 등의 은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예.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포함해서 김원훈까지 이런 게 그 좌파 운동이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결국 이제 이념에 취해가지고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요. 또 이제 그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장 오늘 보니까 또 이게 뭐 이재명이가 또 재반박을 하긴 했더라고요. 재반박을 상당히 세게 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게 그 자꾸 소련 해방군이란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는 점령군 또 이게 팩트 아니냐 뭐 다 우리도 우파에서도 인정한 팩트 아니냐 이러면서 색깔론으로 다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윤석열 공격한다. 총장이 뭐 처음으로 본격 붙었잖아. 예. 근데 왜 철저한 색깔론이냐 이렇게 재반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게 그 색깔론이 아니에요. 자기 이게 보세요. 좁게 보면 이게 자기 가족의 역사, 자기 가정의 그 있잖아요. 예. 우리 과거 역사를 모르면 가정이 안 되듯이 이 국가도요. 역사관이 무너져버리면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게 독립기념 주간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합니까? 그 역사관이 이게 제대로 일치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 이게 국가가 존속하는 거예요. 이건 색깔론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이나 문재인 좌파들이요. 오히려 이게 대한민국을 저는 망치고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얘기했지만 대선 주자가 냉전 시대의 역사관을 소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지난번에 있었던 3.1 기념사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이번에 안동 가서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드 배치도 뭐 외세 침략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3.1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친일 세력의 반대로 일제 잔재 청산을 못하고 있다 해갖고 지금 경기도에서 무슨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학교고 어디고 간에 태극기까지 지금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일제 시대에 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었던 교과고 뭐고 싹 없애고 제일 지금 앞장서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사드 지금 이게 저는 그러면 이재명이든 이 문재인이든 이 좌파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그 조국이가 축창가 들고 싸우자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 말은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 있잖아요. 반일 감정을 좀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자. 예.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도요. 좀 이게 그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예. 문재인가 직접 그랬잖아. 중국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게 작은 사람 작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끝까지 중국 눈치를 보잖아요. 결국 저는 현 정권이 그 중국 사대주의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눈치 보기 그다음에 그 반일 감정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좀 선거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계속 하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일부 그 반미 감정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때도 왜 그 효순이하고 미선인가? 예. 그 단순하게 교통사고 가지고 엄청나게 좌파들이 촛불 들고 올라가지고 재미 좀 봤잖아요. 그때 반미 감정 가지고. 그렇죠. 효순 미선 사건 가지고 큰 재미를 봤죠. 정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MB 때도 이 광우병 그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미국 재미 좀 봤잖아요. 예. 이런 저는 이제 그 반미 감정 또는 이게 그 반일 이런 이제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게 의도인데 아무리 이게 선거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북한보다 못한 북한이 정통성 있고 깨끗한 나라고 우리는 이게 무조건 친일패가 지배한 더러운 나라처럼 이렇게 셀프 자학하는 이런 역사관 특히 이걸 김원웅이는 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한 거예요. 네. 고등학생들 정말 이게 아직 제대로 역사도 모르는 이런 게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켜 주면 과연 이게 그 애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역사라는 거는요 나라의 혼입니다. 제대로 이게 역사를 먹고 옛날에 우리 그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뭐 역사가들 있잖아요. 민족사학자들 독립운동이라는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이런 이게 민족의 혼을 저는 이게 완전히 오염시키는 이런 이게 정말 이거는 심각한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도 강력한 이런 반박
논평 SNS에 글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좌파 진영의 반일, 반미 파리를 지금 다시 해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총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반일 죽창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한 이미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고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논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결말이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결말은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승자 여부가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역사관에 동의할 거로 보고요. 윤 총장이 그 뭐 정책을 보면요 경제든 안보든 특히 역사인식을 보고 와 이분에게 확실하게 뼛속까지 정말 우파다 자유파다 이런 데 그 생각은 들거든요. 원래 이게 윤석열 총장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법책보다 역사를 좋아한 거예요. 저도 근데 이번에 그 100명의 인물로 보는 한국 역사 이게 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7일날 제가 그 700페이지로 제가 근데 100명을 엄청나네요. 쓴 이게 역사책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페이지씩 엑기스만 썼는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만 몇십 페이지 썼어요. 이승만 대통령만. 빨리 따라서 이제 그 나와서 국민들이 좀 읽어야겠네요. 그런 게 저는 윤 총장의 그 역사관을 보면서 상당히 그 제대로 역사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저는 국민 대다수의 그거고요.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해방 이후에 보십시오. 전북의 자유 대한민국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여러 상황,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정치적인 날카로운 안목이 있잖아요. 이 통찰력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행고 저는 백범 김구든 여운형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뭐 뜨거운 가슴은 있었죠. 뜨거운 가슴은 있었지만 차가운 머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차가운 머리가.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야, 윤 총장이 그 이번에 역사관을 보고 참 이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의 그런 역사 인식이 아마 우리의 어떤 정통적인 사관 거기에 입각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여한 것 아니겠느냐. 또 우리 국민들도 이 좌파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러한 역사 이념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